자, 생명과학 2의 학습지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명과학이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생명과학의 정의만 선생님이 일단 얘기하고 밑에 교과 세특해서 비워놓은 칸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놓으면 되는 칸입니다. 잘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그리고 신선한 아이디어 많이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번 학기에 처음 배우고 있는 이 생명과학은요, 생명체의 특성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선생님 1학년 때도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크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생명과학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실 또 되게 다양한 세분화되어 있는 과목들 영역이 있는데요. 뭐 세포학이라던가 분류학, 그리고 뭐 생태학, 해부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생명과학의 또 세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생명과학을 전공하게 되면 해당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이번 생명과학 1에서는 주로 인체 생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학, 그리고 생태학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생명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건데요. 크게 두 개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은 생명과학 탐구 방법 중에서 문제를 인식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설입니다. 자, 이어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노출하는 탐구 방법인데요.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사실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잡히겠죠. 자,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일단 가장 제일 처음부터 나와야 되는 건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관찰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식을 하는 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이제 문제 인식 단계로 가고요. 자, 이 단계에서 멈춰버리면 그냥 왜 그럴까 궁금증만 가지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가설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 이때 이 가설이라는 건요, 잠정적인 답이거든요. 바로 밑에 내용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관찰을 통해 갖게 된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설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일단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험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 가능해야 하고요.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만 가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운 가설은요, 탐구를 설계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이후에 자료를 해석하고 그 결과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겠죠. 자, 그러면 이 가설이 만약에 맞다면 결론을 도출하면 돼요. 그런데 가설이 만약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설을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설 수정이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부터입니다. 자, 대조 실험부터. 자, 탐구 수행 시 실험 결과에 대한 무엇을 높이기 위한 실험 방법이었죠. 바로 타당성이었습니다. 자, 이때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별하는 게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게 이제 실험군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예시를 들었던 건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이렇게 백신을 투여를 하게 되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백신을 투여한 집단이 실험군이 될 거고 백신을 투여하지 않은 집단이 대조군이 되겠죠. 그래서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실험 조건을 인위적으로 변화를 시킨 집단이고요. 그리고 대조군은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 조건 자체를 아예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변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변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선생님 방정식으로 예시를 들었던 거 혹시 기억이 나나요? 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질 건데 독립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예시 들었던 건 x 더하기 우리가 뭐 7로 했었죠. 그때 x 더하기 7은 y 이렇게 돼 있으면 x라든지 이 7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독립변인이 되는 거죠. 자, 조작변인이라는 게 바로 X가 되겠죠. 가설 검증을 위해서 실험에서 의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이 변인들이 조작 변인이고요. 그리고 통제 변인은 아까 우리 방정식에서는 7이 이 통제 변인이 되겠죠.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y는 종속 변인이겠죠. 그래서 x에 1이 들어가면 1 더하기 7이 돼서 8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리고 이 독립변인 안에 있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조작변인 외에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독립변인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걸 우리는 변인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역적 탐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워야 될 것도 좀 많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 좀 감안해서 공부할 때 신경 써서 용어들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귀납적 탐구 방법 한번 볼게요. 자연현상 관찰하고 문제 인식하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연역적 탐구 과정과 귀납적 탐구 과정을 구분할 때 가설 설정의 유무로서 구분을 합니다. 가설 설정이 없는 대신에 관찰 등 자료 수집 방법들을 고안을 해서 자료를 열심히 모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은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해내고 규칙성을 발견하면 귀납적 탐구 과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기출 문제들을 하나씩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